비주얼리스트 여러분 환영합니다. 비주얼리즘입니다. 이번 디자인 싱킹 주제는 바로 디자이너가 좋은 레퍼런스를 찾는 방법입니다. 이미 디자인 회사를 다니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처음 디자이너로 회사에 들어가고 시작하자마자 멋진 작업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 레퍼런스 서치로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너무나도 바쁜 곳에서는 바로 작업에 투입되기도 하고 레퍼런스 서치가 적응 기간에 대한 배려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나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디자인 방향성에 대해 알게 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먼저 좋은 레퍼런스가 과연 무엇이냐고 한다면 창의적인 영감을 줘서 프로젝트의 퀄리티를 높이고 작업의 성공 가능성을 이끄는 것이 좋은 레퍼런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해놓고도 어이가 없을 정도로 중요해 보이지만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심점이 되는 레퍼런스가 좋은 레퍼런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할 수 있는 레퍼런스지만 그것들을 통해 나의 아이디어가 나뭇가지처럼 여러 갈래로 가지를 뻗어가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발전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좋은 레퍼런스라고 생각하는데,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이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나온 펠리컨에서 영감을 받아 나온 것처럼 구심점이 되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생각의 시야를 넓혀주는 레퍼런스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그냥 특정 사이트나 플랫폼에서 레퍼런스를 많이 찾아서 그 중에 몇 개 건지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겠지만, 목적성과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레퍼런스 서치는 리소스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서 명확한 방향성이 잡혀있지 않아 프로젝트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오히려 많은 자료보다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명확한 몇 가지의 아이디어가 더욱 훌륭한 레퍼런스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레퍼런스 서치라는 것 자체가 창의적이지 못하고 기존의 것들을 토대로 작업하게 되기 때문에 창의적인 디자인이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이 시대를 바꿔놓을 만큼 매우 천재적인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피카소나 달리 반 고흐처럼 원래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만한 아티스트가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느 평론가 분께서 하신 평론 중에 현대의 창의성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비범하게 선택해서 독창적으로 배열하는 능력이라는 평론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가슴 깊이 담아두고 있는 말인데, 저는 길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사실 이 말들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디자이너에게 레퍼런스 서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저 역시도 언제나 좋은 레퍼런스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낮은 연차에서 어렵고 힘들어했던 저의 기억들에서 여러분들께서 레퍼런스 서치에 도움이 되실 만한 부분들만 꺼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레퍼런스 서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레퍼런스 서치는 단순히 자료를 수집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료의 공유와 토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작업의 퀄리티 향상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이쁜 레퍼런스를 많이 찾고 서버에 올려서 컨펌을 받거나 모아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 레퍼런스를 찾은 의도나 목적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왜 이 레퍼런스를 찾았는지, 어떤 의도에서 이런 걸 찾았고, 이걸 토대로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디자이너의 생각이 담겨야지 발전적인 방향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일하다 보면 레퍼런스 서치를 하고 작업자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시간이 생기게 되는데, 예를 들면 A라는 것을 위해 레퍼런스를 서치하고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면 왜 A라는 프로젝트를 위해 이 레퍼런스를 가져왔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머릿속에 있는 완벽한 아이디어에 딱 맞는 이미지를 찾는 것이 어렵겠지만, 그저 열심히 많은 양의 멋진 이미지를 찾는 것보다 한두 가지라도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이 좋은 레퍼런스 서치 방법입니다. 실무에서 적용해 본다면, 예를 들어 다른 분들이 서버에 폴더를 만들어서 여러 멋진 이미지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구글 슬라이드나 PPT에 몇 페이지만이라도 잘 이미지를 배치해 놓고 왜 이 레퍼런스를 찾았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이미지를 보여주게 됐는지 정리해서 보고한다면 본인의 생각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스스로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본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같이 레퍼런스 서치를 하신 동료분들에게 미친놈이라고 초반에 욕은 좀 먹겠지만, 나중에는 다 같이 진지하게 자신의 디자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팀원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의 깊이를 늘리는 것입니다. 별 모양이 주제인 프로젝트를 위해
레퍼런스를 찾는다고 가정하면 다른 회사나 아티스트 분들이 별 모양을 주제로 어떤 작업을 진행했는지 서치를 해보는 것도 전체적인 시장 조사나 경쟁사 분석에는 좋겠지만 발전적인 디자인이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별 모양이 주제인 프로젝트라면 별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생각해서 동그라미나 세모와 같이 같은 도형으로 밀접하지만 다른 것에서나 어떠한 것을 별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전혀 다른 것에서 별을 느낄 수 있도록 생각해보는 과정 속에서 창의적인 디자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그림을 보더라도 남과 다르게 보는 엄청난 시야를 가지는 게 어렵겠지만 생각의 깊이를 조금씩 늘려서 한 단계씩 깊게 들어가다 보면 오히려 너무도 많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찾는 게 쉽고 하다 보면 매번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이 아이디어도 넣어보는 건데 하는 아쉬움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한 한 가지 주제를 잡고 그 안에 여러 카테고리로 뻗어나가면서 레퍼런스를 서치하는 편입니다. 또 물론 모든 레퍼런스들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내가 찾았던 레퍼런스들이 동료에게는 큰 영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레퍼런스의 아카이브화입니다. 영감을 주는 멋진 레퍼런스의 서치를 끝내고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현실적으로 잠시 숨도 돌려야 하고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 프로젝트에 진행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서 진행 중인 작업 과정 속에서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치한 레퍼런스들을 아카이브화하고 있는데 지금은 퓨어 레퍼런스나 비엔스, 핀터레스트에서 퓨어 레퍼런스 파일로 저장하거나 무드보드나 핀으로 찾은 레퍼런스들을 분류할 수 있는데 이전에 저는 이런 식으로 외장하드나 서버의 폴더별로 분류해서 이미지나 영상을 저장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찾은 레퍼런스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지만 아무리 좋은 레퍼런스더라도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주제가 다르거나 결이 다른 경우에는 건너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는 좋은 이미지나 영상들이 있다면 그때마다 폴더별로 모아놓고 다음 프로젝트에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웹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정리된 폴더에서 자료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요즘에는 퓨어 레퍼런스나 비엔스, 핀터레스트 등이 여러분께서 찾은 멋진 레퍼런스들을 쉽게 정리해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마다 레퍼런스를 서치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어떤 방식으로라도 아카이브화해 주신다면 데이터가 쌓이는 과정 속에서 레퍼런스들의 퀄리티가 높아지고 필요한 상황들에서 빠르고 유용하게 아카이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알고리즘 컨트롤입니다. 사실 저도 완벽하게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알고리즘을 관리하려고 하는데 우선 저는 불필요한 이미지나 영상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핀터레스트 등에서도 불필요한 게시물들을 보이지 않게 하거나 관심 없음을 체크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최소한 이런 기능들을 사용해서 연관성이 없는 불필요한 게시물들을 보이지 않게 하거나 누가 보아도 퀄리티가 낮은 게시물들을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뜩이나 같은 주제의 게시물끼리도 퀄리티나 방향성으로 분류하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라도 관리해서 연관된 게시물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팔로우하는 기능을 통해서 좋은 게시물을 업로드하거나 모드보드를 저장해 놓는 아티스트들을 팔로우해서 그들이 저장한 게시물들이나 업로드한 것들이 우리의 알고리즘에 영향을 주도록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꿀팁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항상 느끼는 것이 멋진 작업물을 만드시는 아티스트 분들은 또 멋진 아티스트 분들을 팔로우하고 무드보드나 핀의 멋진 레퍼런스들을 모아놓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현재 제가 키보드 광고 영상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면 다른 업체에서 진행한 멋진 영상들을 먼저 찾고 그 작업에 참여한 아티스트의 비엔스를 들어가서 그분들이 키보드 작업을 업로드한 시점쯤에 저장한 무드보드나 평가 항목들을 체크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레퍼런스를 찾고 아이디어를 디벨롭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팔로우 관리를 통해서 내가 팔로우하는 멋진 게시물과 무드보드를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가 또 다른 아티스트를 팔로우하는 연쇄작용을 거치면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좋은 레퍼런스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렇게 좋은 레퍼런스를 찾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가끔 보면 어느 특정 웹사이트에서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아티스트 본인이 어떤 생각과 방식으로 레퍼런스를 이해하고 서치하는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점점 연차가 많이 쌓이다 보니 예전과 다르게 레퍼런스 서치의 중요성을 조금씩 잊기도 하는데 이 영상을 계기로 다시 한번 중요성을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